혹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계십니까? 밥을 먹어도 금세 체한 것 같고 속이 더부룩해 답답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잘 먹어도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고 살이 빠지는데도 이유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위암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암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입니다. 1년에 약 2만 6천 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습니다. 전체 암 가운데 4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위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 1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식습관이 변하면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암입니다. 위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밥맛이 떨어지는 정도일 뿐입니다. 이런 증상은 누구나 흔히 겪는 것이기에 설마 암일까? 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일어난 뒤 발견되면 그 확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위암이지만 발견 시점에 따라 생사를 가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힘을 받아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위암은 더욱 가까운 병입니다. 50대 이후부터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60대와 70대에서 가장 많이 진단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세포가 작은 변화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작은 신호를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속쓰림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암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체중 감소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단순히 병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위암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실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더 길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이라는 주제를 오늘 반드시 함께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 아니냐, 운이 나쁘면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위암은 단순히 나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과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위 속에 살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이 약해지고 결국 정상 세포가 변형을 일으키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물론 이 균이 있다고 모두가 위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감염이 확인되면 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흡연을 한 경우 담배 속 발암 물질이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과음 역시 위의 만성 염증을 일으켜 암의 토양을 만듭니다. 또한 짠 음식,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태운 음식, 우리나라에서 자주 먹는 젓갈류와 같은 염장식품도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면 작은 상처가 쌓이고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부모나 형제 가운데 위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위험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먹는 식습관과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위 수술력입니다. 교통사고나 위궤양으로 위를 일부 절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남아있는 위에 염증이 잘 생기고 그로 인해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은 나이입니다. 50대부터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60대와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손상된 DNA를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원인들이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겹쳐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사람이 흡연까지 한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고 가족력까지 있다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잠깐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건강은 한 번의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배우고 실천해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암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생활습관, 가족력, 그리고 나이와 과거 병력. 이 네 가지가 서로 얽혀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짜고 가공된 음식을 피하고 헬리코박터를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다면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위암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과 몸 관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와 예방을 통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암을 피하거나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위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속을 카메라로 들여다보면서 혹이 있는지, 점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또 조직을 조금 떼어내 검사하면 암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는 단순한 검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위암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이나 위 손종 같은 병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위암 단계에서 발견되면 내시경 절제술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까지 가지 않고 위를 보존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큰 이점입니다. 만약 암이 조금 더 진행된 경우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개복 수술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양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림프절까지 함께 절제해 전이를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통해 암을 제거한 뒤 병기의 단계에 따라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제를 이용한 전신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복강 내 항암제 투여 같은 새로운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힘들어질수록 환자와 가족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렇기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방도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경우라면 적응증에 해당할 때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담배는 끊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이고 술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과 가공육, 훈제 식품, 젓갈류 같은 염장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위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국에 숟가락을 넣는 문화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은 침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접시를 사용하고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방의 또 다른 핵심은 생활 전반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위암을 비롯해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고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생활 습관을 아무리 잘 지켜도 혹은 증상이 전혀 없어도 검진을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만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90% 이상에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암의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 둘째, 조기에 발견되면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 셋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 건강 정보는 숫자와 이론으로만 설명하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사례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들으면 내 삶의 문제로 와닿게 됩니다. 먼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65세였던 그는 평소 건강에 큰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큰 병을 앓은 적도 없고 술이나 담배도 비교적 절제하는 편이었죠.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시경에서 작은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궤양처럼 보였지만 조직 검사 결과 조기 위암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암은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크기도 작아 내시경 절제술로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수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후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졌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72세 여성의 경우입니다. 몇 달 전부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나이 드니 식욕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밥을 먹으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자꾸 토할 것 같았지만 소화제만 챙겨 먹었습니다. 결국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이 위에 깊은 층까지 파고들어 있었고 간과 복막으로도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치료는 시작했지만 조기 발견을 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예후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뼈아픕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치료의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체중 감소, 빈혈, 원인 없는 폭통, 구토나 토열 같은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평생을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겼습니다. 특히 젓갈과 훈제, 고기를 좋아해 매일 식탁에 올렸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위암 환자가 있었지만 그는 나는 괜찮겠지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회복했지만 그는 치료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약 내가 식습관을 조금만 더 일찍 바꿨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을 해야 한다. 둘째,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생활 습관은 결국 우리 몸의 미래를 결정한다. 의학은 늘 수치와 연구로 말하지만 환자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입니다. 증상 하나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정기검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결국 건강 수명의 길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위암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면
위암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암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흔한 암이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균, 흡연과 음주, 짠 음식과 가공육, 가족력, 과거의 병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중 상당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위험 요인을 줄이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확인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받아야 하고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내 몸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건강은 단순히 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웃과 웃으며 대화하고 자연 속을 걸으며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검진은 불안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검진은 오히려 안심을 주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의 몸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위에 위암을 걱정하거나 검진을 미루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암은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고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 위에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병상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